안녕하세요. 오늘은요, 25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훌쩍 뛰어넘는 아주 특별한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서로 다른 세상에 살았던 두 명의 위대한 사상가, 붓다와 장자가 어떻게 똑같은 진리에 도달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질문, 어떻게 보면 미스터리입니다. 아니, 어떻게 인도에 살았던 붓다와 저 멀리 중국에 살았던 장자가 마치 서로 연락이라도 한 것처럼 현실의 본질에 대해 똑같은 통찰을 얻게 되었을까요? 자, 그럼 먼저 이 두 거인이 살았던 그 시대로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정말 특별했던 시기였거든요.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이 시기를 축의 시대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거대한 바퀴의 중심축처럼 인류의 가장 깊고 위대한 생각들이 전 세계에서 거의 동시에 빵! 하고 터져 나왔다는 거죠. 보세요. 인도에서는 붓다가,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중국에서는 공자가 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왜 하필 이 시기였을까요? 이 엄청난 생각의 대폭발 뒤에는요, 사실 어마어마한 고통의 역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먼저 철제 농기구가 등장하면서 농업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자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겠죠? 결국 그 땅이랑 사람을 차지하려고 여기저기서 끔찍한 정복 전쟁이 끊이질 않았던 거예요. 바로 눈앞에서 가족이 흩어지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묻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산다는 게 뭐지? 이 고통은 다 뭐지? 하고 말이죠. 이런 극심한 혼란 속에서 당시 대부분의 사상가들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공통된 방법을 썼습니다. 바로 세상을 딱 둘로 나눠버리는 거였죠. 이걸 바로 이원론, 듀얼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강력한 생각이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은 가짜고 저 너머 어딘가에 변치 않는 진짜 완벽한 세계가 있다는 믿음이었죠. 일종의 위안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지리적으로 완전히 떨어진 동양과 서양이 똑같은 생각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플라톤이 이데아라는 진짜 세계와 현상계라는 가짜 세계를 말했고요. 동양에서는 브라만교가 브라만이라는 진짜와 마야라는 가짜 환상의 세계를 이야기했죠. 이게 바로 그 당시의 상식이고 정답처럼 여겨졌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모든 이분법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정말 혁명적인 사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통찰을 붓다와 장자가 똑같이 이야기하죠. 미증유라는 말이 와, 이런 건 진짜 태어나서 들어본 적도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자들이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이렇게 감탄했던 이유가 뭐냐면 선과 악, 진짜와 가짜 이런 식으로 세상을 나누던 기존의 모든 철학을 뿌리부터 흔들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열반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그 핵심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데요. 불행을 상징하는 흑암처녀가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가려면요, 제 언니인 공덕처녀, 즉 행복의 여신도 같이 가야 해요. 둘은 절대 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와, 우리가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요. 그리고 이건 정말 소름 돋게 그 핵심을 보여줍니다. 붓다는 연기라고 해서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다고 했어요. 모든 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장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PC방생? 이것을 딱 정하는 순간 저것도 동시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라는 말이 있으려면 아래가 있어야 하고 뜨겁다를 알려면 차갑다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음과 나쁨, 옳고 그름 같은 것들이 원래부터 따로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세상을 나누고 좋고 나쁜 걸 가르려고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옳아, 저건 틀렸어 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누가 정해준 걸까요? 놀랍게도 두 사상가는 똑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이에요. 붓다는 이걸 중생지견,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쌓아온 습관적인 생각, 일종의 필터 같은 거라고 했고요. 장자는 이걸 성심, 이미 한쪽으로 치우쳐서 굳어버린 마음,
즉 편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명확합니다. 내가 가진 이 한정된 관점, 이 필터를 벗어던지고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 바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거죠. 장자는 이걸 조지우천, 즉 하늘의 눈으로 비추어 보라고 아주 멋지게 표현했어요. 하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추잖아요.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죠. 마치 맑은 거울처럼 어떤 편견도 없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마음, 그걸 바로 허심, 텅 빈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렇게 텅 빈 거울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장자는 그걸 제물론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만물이 평등하다는 뜻이죠.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작은 풀은 작은 풀대로, 잘난 것, 못난 것 없이 모두가 그저 자기 모습 그대로 온전하게 존재하는 세계. 그런 세상이 눈앞에 펼쳐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깨달음으로 가는 여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장자의 아주 멋진 비유를 통해 따라가 보겠습니다. 장자는 소요요 편에서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는데요. 이게 바로 무지한 상태의 우리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상징합니다. 이 여정 정말 감동적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둡고 차가운 북적바다 깊은 곳에 사는 거대한 물고기 곤, 그게 바로 우리 자신, 무지한 상태의 우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물고기가 거대한 새, 붕으로 변신해요. 이건 바로 나는 누구인가를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새는 남쪽의 빛, 즉 지혜를 향해 끝없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달한 경지, 그건 세상을 떠나서 얻는 고요함이 아니었어요. 바로 영영영, 이 복잡하고 골치 아픈 얽힘 속에서 그 얽힘과 함께 편안해지는 경지, 세상 안에서 평화를 찾는 거죠. 2500년 전 붓다와 장자는 우리가 세상을 나누는 그 기준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건 무조건 오라 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들, 그건 과연 세상의 진짜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생각, 하나의 그림자는 아닐까요? 한번 깊이 돌아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